오늘은 나야가라 폭포 근처에서 놀 수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워터파크가 있는 리조트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 맥스는 여기서도 플러스를 주고 있습니다. 참 한결같은 녀석이죠. 본인의 취향에 맞는 곳에 왔는지 참 신난 모습입니다. 여기는 그레이트 울프 라치 워터파크 리조트라는 곳입니다. 처음에 체크인을 하고 나면 이렇게 멋지고 큰 워터파크가 안에 있는 리조트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리조트여서 그런지 아이들이 함께 즐겁게 놀 수 있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갖추어져 있는 곳입니다. 대형 워터파크뿐만 아니라 로비에서 펼쳐지는 여러 가지 공연들도 있고 장난감을 사서 복도 같은 데 지나다니면서 작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랑 가보면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날 저희가 여기를 방문했었을 때가 맥스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선물을 줄 수 있는 패키지를 받았었고요. 저 목에 걸려있는 표를 보고 여기저기 갖다 주면 선물을 여러 가지를 줍니다. 그걸 하나씩 받아가는 재미도 쏠쏠했었고요. 저 머리에 쓰고 있는 것도 생일이라고 받은 겁니다. 식당은 뷔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먹고 싶은 걸 마음껏 가져다 먹을 수 있는 아주 장점이 많은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공연 중에 하나의 일부이고요. 그리고 낮의 하이라이트가 워터파크라면 저녁의 하이라이트는 오락실입니다. 이곳의 오락실은 또 굉장히 많은 오락들이 있기 때문에 낮에는 워터파크에서 놀고 여러 가지 공연하는 걸 보고 저녁에는 오락실에 가서 오락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나게 놀고는 저희는 토론토로 이동을 했습니다. 토론토에는 볼거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CN타워도 있고 아쿠아리움도 있고 여러 가지 볼거리 중에 이 까사로마라는 곳도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시티패스를 끊으면 이 여러 가지를 묶어서 싸게 다녀올 수 있지만 저희는 다음 날에 퀘벡을 가는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까사로마만 보기로 결정을 하고 여기를 둘러보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또 플러스입니다. 이번에는 약간 업그레이드 된 버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까사로마만 보게 되면 가격이 상당하기 때문에 좀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땐 말이죠. 그런데 둘러보다 보니 참 넓은 장소였기 때문에 이런저런 구경을 하다 보니 뭐 이 정도 돈을 내고 구경을 해도 될 만하다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까사로마라는 곳이 사실 처음에 갔었을 때는 뭐 로마랑 관련된 곳인가 생각을 했는데 나야가라 폭포를 이용한 수력 발전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이 이곳에 본인의 저택, 성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약 3년간의 공사 끝에 만들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집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큰 곳이었고 성이라 불릴 만한 게 오히려 더 어울리는 장소였습니다. 앞에 정원도 엄청나게 훌륭했고 안에 방들도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방들과 성의 모습들을 보면서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었습니다. 언제 돈 벌어서 이런 성 사가지고 한번 이렇게 여유롭게 산책을 해보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됐었죠. 이렇게 한적하고 아름다운 곳에서 여유롭게 산책을 하는 게 사는 재미이고 낙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깥의 정원만 봐도 마음이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 고풍스럽고 아름다운 곳이었죠. 밖의 정원만큼이나 안의 복도나 방들도 그렇게 고풍스럽고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여기는 레스토랑도 있어서 밥을 사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는 듯 하였는데 이날은 무슨 이벤트를 한다고 행사를 한다고 하여서 출입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정원과 1층, 2층을 둘러보고는 다른 층으로 이동을 해봅니다. 여기는 1층에서 2층으로 넘어가는 중간에 메자닌 층이 있는 거실과 같은 장소이네요. 저희는 지금 2층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중간층 메자닌. 맥스는 뭘 저리 열심히 보고 있는 것일까요? 말씀드렸듯 방은 아주 우아하고 고풍스럽고 아주 클래식합니다. 여기는 물론 주인이 살았던 방들이고요. 이러한 방뿐만 아니라 하인들이 살았던 방들도 전시를 해놓은 곳이 있는데 그곳은 안타깝게 제가 찍어놓은 사진이나 영상이 없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가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약 올리는 건 아니니 오해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입구에서 한국어로 설명이 나오는 오디오 디바이스가 있었는데 저희는 그거를 신청하지 않았었습니다. 사실 한국말로 나오는 게 있는 줄도 알지도 못했고 어느 정도 대규모 저택이겠거니 뭐 설명이 들을 게 있겠어 그런 마음에 빌리질 않았었는데 한참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걸 빌려서 좀 들으면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구경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호랑이 호피무늬 카펫이 깔려있는 건 처음 봤습니다. 실제 카펫이 있는 거 말이죠. 조금 섬뜩하기도 하지만 참 고풍스럽다는 느낌이 드는 카페트였습니다. 집에 두고 싶진 않네요. 이곳은 대저택 성으로 지어졌지만 전쟁 때는 요새로 쓰였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층인가 4층부터는 이런 전쟁 관련된 물건들을 전시를 해놓고 설명을 해놓은 전시장들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뭐 전쟁에 딱히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쓱 둘러보고 넘어갔던 전시들이긴 합니다. 전쟁 관련된 전시보다는 오히려 여기서 조금 더 음침한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면 전망대가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전시물들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화려하고 웅장한 저택을 보다가 이렇게 허름한 장소가 갑자기 나타나니 좀 신선한 느낌이 있었고 위에 좁은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서 구경하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색다른 재미가 있었다라는 거죠. 둘러보다 보면 이게 정말 집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길을 쉽게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눈을 크게 뜨고 길을 잘 찾아서 구경하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상층들을 둘러보고 나서는 지하로 내려가 봅니다. 지하에는 또 다른 분위기의 전시물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캐나다가 겪었던 어두운 역사에 대한 전시물들이었는데요. 극장처럼 돼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틀어주는 곳도 있었고, 난방을 하는 곳 그리고 마구간이 있었던 곳도 따로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점점 갈수록 길을 찾기가 더 어려워졌었고요. 결국 나오기 위해서는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굉장히 유명한 장소인 만큼, 굉장히 고풍스럽게 만들어진 장소인 만큼 여러 영화에도 많이 나왔었고요. 그런 영화에서 나왔던 장면들이나 거기 나왔던 인물들을 밀랍 인형으로 만들어서 전시해 놓은 곳도 있었습니다. 왜 돈이 안 아깝다라고 얘기했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마치 여러 가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걸 먹는 기분이었습니다. 맥스는 여기에서 어김없이 플립오버를 또 하고 있었고, 마치 성공한 것처럼 사진을 찍었지만 사실 성공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러한 맥스의 가짜 플립오버로 마무리를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